네, 현재 시간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의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무엇을 또 챙겨봐야 될지 금요일을 잘 마무리해 봐야겠죠. 이번 시간 긴급진단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역 푸는 중국의 화장품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말 다 같이 들썩이고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화장품주를 잘 믿지 않는 바람에 네. 최근에 이슈가 돼도 손이 안 나갔거든요. 에이, 화장품주 반짝일 거야. 저거 실적 개선되기 좀 시간 많이 걸릴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이래로 내내 올랐어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네, 화장품 쪽으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다시피 주식시장은 상대평가를 하기 마련이죠. 네, 웬만한 섹터는 다 순환매가 한 번씩 나왔는데 화장품 섹터가 이번에 그런 차례가 되었다. 거기다가 때마침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봉쇄 조치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정책 방향을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 또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좋은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들을 좀 미쳐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아모레지, 그다음에 한국콜마 등이 장중에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 지금 7.67%, 그다음에 한국콜마는 5.14%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국에서 연일 대규모 이제 그 시위가 대도시들 위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트위터나 이제 유튜브를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바로 시위와 관련된 영상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시위의 논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선 도시들 위주로 지금 현재 일단 방역 조치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중국 그 제조업 허브 도시죠.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동안은 구 단위로 전체를 다 봉쇄를 했지만요. 앞으로는 아파트 동 단위로 봉쇄를 하겠다라고 현재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파트 단위로 봉쇄를 하면서 그전까지는 구에 한 명만 이제 예를 들어서 감염자가 나와도 구 전체 인원을 PCR 검사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현재 광저우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또 상해 같은 경우에도 24개 고위험 지역에 대한 봉쇄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위대가 방역 조치와 관련된 불만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면서 시위를 했다가 점차 이제 그 정권 퇴진 운동으로 성격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봉쇄를 좀 느슨하게 해주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중국 중앙정부는 방역 최적화 20개 조항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방역 조치 완화와 관련된 조항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큰 기조는 결국에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장품주 그래서 저희가 주목을 했고 오늘도 한국콜마의 리포트를 봤는데 근데 최근에 그렇게 호평이 따르는 화장품주의 핵심 그거래요. 물론 중국이 문을 열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건 맞는데 중국 시장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들은 안 된다. 탈중국을 하고 네네. 있는 기업들에 집중해 보자라는 얘기가 여전히 많거든요. 네네. 그럼 저희는 이번 중국 이슈를 좀 단기로만 보고 다른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시장이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이슈 사항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세를 그리고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우리가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에 맞춰서 또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또 어떤 논리를 찾아서 화장품 관련 섹터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지 또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증시 오늘과 내일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일단 한국의 화장품 시장은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그 한 화장품 산업이 48조 원 수준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자그마치 43%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화장품 섹터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콜마 등 한국에 있는 큰 화장품 회사들이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수출 물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시장 볼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나마 좀 위안거리를 찾자라면은 여전히 한류가 뜨겁죠.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그 BTS와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이후로는 북미 국가에서도 한류 붐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화장품주의 동반 강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탈중국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를 좀 간과했던 분들은 내가 왜 이걸 간과했을까? 화장품주를 샀어야 됐는데 저처럼 후회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 화장품주를 눈여겨본다면 뭘 핵심으로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봐야 될지 결론을 내려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네. 실내 마스크를 벗어야 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월 이후에 실내 마스크를 벗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화장품이 점차 훨씬 더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결국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그런 정부의 조치가 나와야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들도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평가를 했을 때 저는 현재 아모레 G가 굉장히 이제 좀 저렴한 가격대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최선호주로는 아모레 G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8만 원대에서 2만 3천 원대까지 하락하는 굉장히 큰 하락 구간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개월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기관계 창구에서 565억 원이나 순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3거래일 이전에는요, 그 MSCI 한국 지수에서 편출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을 때는 아모레 G를 지금 현재 이제 좀 담아둔다라면은 수익 매매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은 3만 3천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4만 원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손절 라인은 2만 9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 G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 가격은 2만 9천 원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화장품주는 실내 마스크를 벗어야 찐이다라고 했고요. 아모레 G였는데 그럼 중국 봉쇄 완화라는 이 단기 이슈?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는 길이 있잖아요. 네네. 요 이슈만 놓고 본다면은 아모레 G 말고 좀 단기적으로 더 많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을까요?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련되어서 가장 끼 있는 종목으로는 당연히 청담 글로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현덕님 만나고 가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덕 매니저님의 종목이어서요. 아, 네네네. 역시 보는 눈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현덕 매니저님께서. 네,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끼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1거래 대금 1,500억 이상 이제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는 항상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담 글로벌은 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12,0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상방이 열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청담 글로벌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꾸준히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 글로벌은 중국 봉쇄 완화 관심주. 아니야, 나는 이 이슈도 좋지만 그냥 화장품주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어 한다면은 아모레 G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하얀 석유 리튬 가격이 6개월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번에 6개월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리튬이 계속 고공행진을 할 줄 알았는데요. 드디어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10월 달에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때 리튬이 뭐 톤당 이제 그 굉장히 비싼 가격에 지금 현재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하지만 리튬 가격이 지금 현재 킬로그램당 10만 4,300원으로 전주 대비해서 2.4%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만 놓고 따지면 아니 2.4%밖에 전주 대비해서 하락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세 하락을 이제 이어가다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꺾인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4%라는 이 낙폭이 역대 1년 안에서는 가장 큰 낙폭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 리튬 가격은 작년에는요 킬로그램당 3만 4천 원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자그마치 4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리튬이 이런 시기에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양극재와 음극재를 이동하려면 그 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바로 쓰이는 소재가 리튬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리튬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 양극재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리튬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이제 가격이 올라왔다는 부분도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은 그동안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을 하지 못했던 리튬 강산도 개발을 좀 촉진시키는 그런 선순환되는 모습들도 어느 정도는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투기성 자금이 앞으로도 유입될지 또는 빠져나갈지도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몇 달 전에 금양 이야기를 했었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좀 의외였어요. 리튬가 고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외신을 통해 보도가 됐어요. 그것도 네. 한 2주 전이었나요? 그쵸. 블룸버그 통신 통해서 보도가 됐고 그 후에도 계속 리튬에 대한 고점 이야기가 힘을 받으면서 이번에 결국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리튬 관련주로 정말 끝없이 올랐던 종목들의 주가 하락은 생각보다 잘 버틴다라는 느낌 받아서 네. 이걸 단기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왜 이들이 여전히 힘이 강한 걸까요? 네, 일단은 좀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전통적으로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 또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동안 시장의 주목도도 높았고 거래 대금도 매일매일 굉장히 좀 많이 터지는 종목들에 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만큼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확실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좀 덜 빠지는 모습들도 보여줬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반면교사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석유도 한창 가격이 뜨거웠을 때 나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200를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 투기성 자금들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이제 동시에 같이 좀 조정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에도 분명 투기성 자금들이 일부 들어온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제 리튬 가격이 고점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빠르게 투기성 자금들이 빠진다라면은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까지는 잘 버텼을진 몰라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이제 그 리튬 가격의 흐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금양이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외국계 창구에서 어제 하루 동안만 250억 원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동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근에 2개월 동안에 그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카자흐스탄의 리튬 광산 탐사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동사의 주식도 굉장히 큰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또한 분명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제가 재차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런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나오면 보통 테마의 절정이 어느 정도는 지날 때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투자 경력도 있고 굉장히 매수와 매도를 빨리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 주의해야 될 때다라고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다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금양이 사실 오른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오늘 뭐 하락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쵸? 애매한 네네. 수준이긴 한데 포스코엠텍은 두 자릿수의 급락을 보이기도 합니다. 쉼없이 달라온 리튬주들 조정장을 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조정을 이용해 봐야 되는 걸까요? 리튬주에 대한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문제는 타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이라는 긴 시계를 놓고 주가를 봤을 때 네. 대세 상승하는 종목 안에서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게 결국에 내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실체도 있고 그래도 또 항상 나오죠. 그 염호와 관련되어서 이슈를 만드는 포스코 계열. 그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끼가 좋았던 포스코 엠텍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4거래일 동안 굉장히 좋은 큰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처음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식으로 끼도 있고 그다음에 실체도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눌리는 구간에서 내가 포트에 좀 채워뒀다가 이제 수익을 좀 실현하는 그런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하는 매수 지원 가격은 직전 의미 있는 구간이었던 이제 9,230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 이제 가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11,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8,9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 라인으로 8,900원으로 한번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엠텍의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가격은 8,9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타점이다로 리튬주를 마무리해 보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췌장염 치료제의 유효성, SCM 생명과학이 오늘 이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임상 유효성을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게 EA상 발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서 임상 1, 2A상 결과에서는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실패라는 표현은 안 했어요. 그쵸. 하지만 네. 주가는 급락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또 분위기가 상한가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저는 상한가에도 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질이요? 네네. 네. 특히나 그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 오늘 거래대금이 별로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지금 29억 원 정도 이제 터지면서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불안한 종목에서는 솔직히 좀 좋은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특히나 주식 경력이 짧은 분들은 굉장히 물리기 쉬운 지금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낙폭 과대에 따른 호재성 뉴스 하나로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갔다라고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초록을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종목에 대한 메모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소화기 연관 학회에서 최우수 초록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EA상에서 장기 부전 및 중증도 높은 환자 36명을 모집을 해서 관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투이어 7일차에서 장기 부전도 하락 및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 초록을 발표했다라고 사측에서는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런 흐름들은 뉴스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내 예수금을 투입하기에는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상한가에 대해서는 거래량도 그리 크게 터지지 않았고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이게 뭐 계속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반응하는 종목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과대낭폭주로 오히려 이 제약바이오주를 봐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럼 이 과대낭폭주 제약바이오를 꼽을 때 투자 포인트로는 임상 스케줄을 볼까요? 혹은 뭐 지금 실적을 볼까요? 뭘 봐야 될까요? 네, 바이오를 투자하면서 실적을 보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이벤트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한 다음에요. 날짜를 계산을 해서 일정 매매로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12월 말에서 1월 이 연말에서 연초에는요. 바이오와 관련된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한 2종목 정도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오 이뮤텍입니다. 그 미 혈액암 이제 학회에서요. 카티 병용 임상 결과를 첫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날짜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일정 매매로 우리가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HD201 허가 신청과 관련되어서 미국 FDA 사전 미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날 그 아바타 2 개봉일과 같죠. 이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정일이 14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미팅과 관련되어서 끝나면은 분명 이제 또 뉴스가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오른다라면은 그 전에 수익 실현하는 방식으로 일정 매매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강조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12월 달과 관련되어서는 당장 앞두고 있는 이벤트는 이 두 가지 종목이 전부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CM 생명과학에 대한 그럼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살짝 자신의 의견을 내비쳐 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한 줄 평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김유린 기자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기자님을 처음 듣는다라면은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토론방에서 많이 언급되시는 예, 분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절대 바이오 섹터에 투자하지 말자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나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항상 김유린 기자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님이 이제 뉴스를 쓰면요, 바로 하방과 관련된 VI가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과 관련된 종목들이 박셀 바이오가 있었죠. 그다음에 앞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간 다음에 자그마치 이 기자님 뉴스 이후로는 반토막 나는 그런 경우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 투자할 때는 김유린 기자님이 어떤 이제 기사를 내는지 꼭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유린 기자님이 어느 경제지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는데 이걸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하네요. 아, 네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네, SCM 생명과학 일단 저희가 보는 상한가에 있어서는 탄탄한 믿을 만한 상한가와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네. 상한가가 있다면 후자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하겠다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절한 선에서 나와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